요 양파 심을 때 요 나무젓가락 그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 두꺼운 부분 중에 두꺼운 부분을 뿌리 윗부분을 잡고 윗부분을 딱 찍어 가지고 쭉 눌리고요. 이게 이제 이걸 뽑을 때 이 같이 뽑히는 수가 있으니까 잡고 이렇게 뽑아 주면 돼요. 이거 뭐 양파 심는 그 뾰족한 그 호미하고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뽑으면 되니까. 지금 이 묘가 어리거든요. 어려도 지금 그 흙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보라 양파인데요. 보라 양파가 조금 인기가 좋죠. 보라 양파를 좀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보라 양파는 이제 맹점이 저장이 좀 잘 안 되죠. 근데 집에서 뭐 한 망 정도 이렇게 먹는 거는 몇 달은 갑니다. 이렇게 꾹꾹 꽂아주고, 이제 그 흙이 좀 지금 남부지방에 가뭄이거든요. 흙이 좀 말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면 되겠죠.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지금 땅이 많이 말라가지고 물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물을 주놓으면 내일 아침 되면은, 오늘 조금 흐리네요. 그러니까 좀 좋습니다. 물을 주면서 조금 심고 그러면 다리 아프니까 물 한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이 제법 많아요. 여기 요거 두 골은 양파를 심고, 저거는 이제 마늘인데요. 마늘 조까지만 심었습니다. 저기하고 저기하고 뭐 한 3, 4천 개 정도 됩니다. 마늘이 헤아려 보니까 요게 작은 것 같아도 제법 많이 심히네요. 이 전문적으로 이제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두둑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두둑 높게 그렇게 합니다. 뭐 두둑인지 골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좀 잘 안 가는 경우도 많던데요. 그거는 이제 혹시 만약에 비가 이상기온이니까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많이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침 되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났죠. 많이 났습니다. 예쁘게 났죠. 홍산 마늘은 편차가 좀 있는데 이거는 뭐 편차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네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지금 마늘이 마늘을 할 때 풀약을 많이 치거든요. 풀약이 제초제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짓던데 제초제입니다. 별게 아니고.
제초제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초제 이제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제초제를 안 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옆에 고래 이렇게 제초 매트로 딱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농인 경우에는 이 사이에, 마늘 요 사이에 구멍에서 막 풀 나는 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초제를 안 치면 풀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옵니다. 풀약을 안 치면, 풀약이면 제초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대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 일일이 뽑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약을 하는데, 토양살충제, 살균제, 풀약, 그 다음에 위에 옆면에 치는 또 농약, 그 다음에 비료 이런 거를 치면요, 마늘이 우리 귀 안까지 막 매워가지고 화가 나는 그런 맛이 있죠. 그런 맛이 납니다. 그게 이제 화학농약 맛이거든요. 특히 토양살충 살균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비료는 아예 안 치니까요. 구아노, 랑베나이트, 부식산 토탄, 해조 추출물, 부숙 퇴비 뭐 이런 거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방제는 니모일, 할미꽃 뿌리 우린물, 고삼 우린물, 바닷물, 목초액, 그 다음에 유황, 유황 아즈모 MG는 이제 뿌리는 거 토양 살충할 때 했고요. 이 밭 장만하기 전에 아그로솔포 유황 99%짜리 100%짜리 그걸 많이 쳤습니다. 굼벵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당도가 높아요. 당도가. 그 다음에 쓴맛 떫은 맛을 안 내죠. 농약 비료를 안 치기 때문에. 특히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토양 살충, 살균, 풀약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비료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잘 큽니다. 충분히 잘 크니까요. 또 부숙 퇴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년 반 된 퇴비 포대거름 있죠. 이제 성분을 보니까 소똥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보통 보면 부숙 퇴비가 음식물 찌꺼기로 만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성분을 보면 소똥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소똥으로 만든 포대거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바깥에 저기 보면 세워놨죠. 하얀 걸로. 저거는 3년 넘었고, 저 뒤쪽에 저는 80개짜리고 또 50개짜리가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개, 500개 가까이 있죠.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쓰는 거죠. 그럼 내년에 또 받아 놓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 2, 3년 쓰면 저거 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3개 내지 4개 받아 놓습니다. 물론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묵혔다가 여기에 주니까 이제 가스 피해 같은 게 좀 없죠. 고래 가지고 키우시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뭐 예쁘게 큰다, 뭐 이 꽃처럼 막 크게 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맛있게 큰다, 이 이야기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평생 동안 먹어본 것 중에서 제가 키운 거 이상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생생마트 유기농 파는 코너 있죠. 그런 데서 사 먹어도 이런 맛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유기농 코너에서 파는 것도요, 유기농으로 인증된 농약과 비료가 있어요. 그걸 치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덜하죠. 그런데 텃밭에서는 그거 안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농도가 약하다 뿐이지 농약입니다. 비료고. 그러니까 농도가 약하니까 많이 치겠죠. 많이 치면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키우기 때문에 별로 뭐 관행농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는 모르고 사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워 드시면 요 앞에 그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완전 공개 다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고 하면 사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이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이 심어놨죠.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늘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하면 뿌리 근처에 까만 그 곰팡이병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그로솔포 그 유황을 엄청 뿌렸고요. 그 다음에 살충할 때 아즈모 MG 유황 80%거든요. 송진 20%고 송진가루 그걸 또 쳤거든요. 그러니까 유황을 거의 갖다 붓다시피 합니다. 그 뿌리에 이제 검은 잿빛 뭐 뿌리병인가 뭐 아무튼 그걸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유기농으로 하면 농약 안 치고 하면 그걸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늘은 유기농으로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잃기는 하는데 먹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맛이 다른데 뭐.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40% 정도만 건져도 대박이잖아요. 40%만 건져도 그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맛이 다릅니다. 뭐 한 개를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밑에 거름이 지금 거름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8개월 9개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름이 많아야 잘 먹고 잘 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 키워도 잘 먹고 잘 큰 아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름을 엄청 넣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니모일을 저는 충을 위해서 많이 쓰는데 충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이 님 케이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거 있죠. 펠럿 니모일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건데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충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이것도 뿌렸습니다. 여기에 뭐 물고기 광어 플러스 물고기 광어로 이제 펠럿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리고 해가지고 그것도 넣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미생물을 먼저 못 뿌렸습니다. 배양을 못 해가지고 또 배양해갖고 또 위에 주면 또 일로 타고 들어가겠죠. 이제 미생물이 먹고 자라라고 분해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작물들이 먹습니다. 그럼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관행농 하는 거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이파리 색깔이. 그러니까 이렇게 꼭 키워서 드세요.